네, 문제 들어가 봅시다. 38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요거는 대화의 흐름이니까 가의 내용과 연결이 될 거고요. 우리 앞에서 기억 니은 첫 줄부터 나오니까 신경 쓰자 했고 그거 외에도 A, B, C, D도 있었고 그쵸?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면서 해봅시다. 기억 맨 위에 있었다고 여기 있죠. 지난 시간에는 녹지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여기에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결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맞죠?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라고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아이고, 왔다 갔다 하기 그렇다. 너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저는 그냥 읽을게요.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 학생 3위, 처음부터 딴지 걸던 그 부분. 그치?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하면서 두 가지를 묻고 있었죠. 가능 여부를 묻고 있었고, 그리고 장점은 뭐야? 하고 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전 발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뒤 지가 말하기 바로 전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생 3이 말하기 바로 전에 발화 내용은 학생 2가 말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뒤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궁금한 점 장점이 뭐야? 하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맞죠. 그쵸? 그리고 디귿을 보게 되면 디귿은 동의해. 요거 부분이죠. 학생 1이 좀 아래로 쭉 내려와서 동의해.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그 의도적 방치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또 묻고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러면 그것은 직전 발화 내용을 정리한 뒤, 벌써 틀렸네요. 직전 발화를 정리를 하려면 요약이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재진술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학생 3의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학생 1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리을로 가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3의 다시 말하면 토착 식물을 심고 그 공간에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거네. 이렇게 요약하고 재진술하던 부분 이 내용을 써서 공모전에 제안하자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직전 발화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한 뒤 맞죠? 담화 참여자들에게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케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은 그래 좋아 학생 1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이 공모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직전 발화 내용에 동의를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드디어 인터뷰가 나왔네요. 인터뷰 학생 3위 해갖고 오겠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혼자 해본다고 했는데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2가 같이 갔구만요. 해외에서 의도적 방치로 생태계가 회복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면서 사례를 더 묻고 있네요. 그래서 글라에서 사례가 3개로 늘은 거네. 그쵸? 그래서 영국에서는 마름모 나무를 심은 구역을 방치함으로써 그래서는 해외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자연의 자생적 생태 과정을 활성화했고 이를 통해 생태계가 복원된 사례가 있어요. 라고 답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있나요?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생 3이 묻네요. 그럼 의도적 방치 구역임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방치가 의도된 것임을 알려주는 돌봄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버린 땅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의 의미를 알리는 표지판이 돌봄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 달아라 이 소리죠. 그래서 뒤에서 그 방법의 표지판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가볼게요. 전문가는 인터뷰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학생 E에게 되묻고 있다. 궁금한 게 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쵸? 그리고 전문가는 사례에 대한 학생 3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답변하고 있다. 너 의도적 방치가 뭔지는 아냐?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옳지 않고요. 그리고 3번은 학생 2는 제안 내용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글 쓰는 그 내용, 그치?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 내용의 근거는 뭘로써 근거를 대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례. 그치? 사례를 3가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여기 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묻고 있죠. 그쵸? 그래서 해외에서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네요.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죠. 4번은 학생 3은 제안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찬반 관점 모두를 포함해 벌써부터 읽을 필요도 없죠. 뭐 이런 걸 요청한 적도 없고 이걸 뭐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제안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쓰는 것도 없었고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0번 가봅시다. 다음은 가의 학생 1이 대화에 참여하며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떠올린 생각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작성을 했대요. 그것을 A, B, C, D, E 5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글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앞에서 언급되었던 요 A, B, C, D와 연관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일단 A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녹지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A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학생 2가 말한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니 녹지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이 장점 두 번째 얘기하던 그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A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작성한 A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의 경제적 장점을 나에도 제시하였다. 제시했나요? 했죠. 비용적인 측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우리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그럼 답이 아니네요. 2번 보시면 비와 관련하여 의도적 방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한 사례에 대해 작성한 비를 바탕으로 우리 비 안 읽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 해서 삼각선 말고 어디지?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았대요. 그래서 그 비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나에 제시하였다. 이건 비를 읽어보지 않아도, 그치? 비를 읽어보지 않아도 지금 그 대화에서 언급한 그러한 부분 말고 또 2가지를 더 언급했었죠.
그래서 이 B는 그 학생 3이 생각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제시하고 있었죠. 그러니 맞고요.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C와 관련하여 C는 학생 3의 또 대화네요. 그래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라도 자연에게 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학생 2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었었죠.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C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점은 지금 어수선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뺐고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봅시다. C와 관련하여 제안 내용의 실현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C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불편함이 제안 내용의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나에 제시하였다. 되게 멋진 말 같지만 이 예상되는 불편함이 우리가 제안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실현이 해소가 되나요? 아니죠. 이 제안한 내용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참자 이쪽이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굉장히 막 엇갈리게 해놓았다.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 답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답은 3번이고요. 뭐 이상하게 다 3번이 답인 것 같아 지금. 그치?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D와 관련하여 5번도 D고 4번도 D네요. D는 뭐였을까요? D의 내용은 처음에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자라온 토착 식물을 심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 해당 구역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래. 그 과정 설명으로 지금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D는 토착식물이 필요해. 왜 하필 토착식물? 왜 하필 토착식물인지 학생 2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뒷부분에서는 글에서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에 필요한 것에 대해 작성한 D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의 기능을 나에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왜 하필 토착식물인가에 대해서 그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뭐 외래종을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D와 관련하여 의도적 방치 구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한 E는 출입 제한도 해야지 어떻게 제한할까 표지판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E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표지판을 달아라 라는 내용을 나에 제시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문제는 막 읽으면서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A 내용 맞고 그거에 대한 소문자 A 내용이 이런 내용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에서 잘 제시가 되고 있나 아니면은 맞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41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나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글쓰기 방식, 이게 막 대표적으로 딱 그거보다 뭐 부분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번 습지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공간별로 묘사하였다. 적절한 거구나. 공간별로 묘사한 적 없죠. 그쵸? 회복된 모습. 그치?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그리고 녹지 공간과 습지 구역의 분포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녹지 공간, 습지 구역을 그 분포를 분류해서 설명했다고? 그런 식의 설명 방식은 아니었죠. 그쵸? 그리고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식생에 미치는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순서대로 심지어 없죠.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문답의 방식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인식 변화는 무슨 인식 변화를 얘기할까?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고 답하고 없었어요.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과 결과로 그 결과 이렇게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뭐 토양과 뭐 이러면서 그치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죠. 인과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다. 이제 42번 갑시다. 다음은 나의 오 문단을 고쳐 쓴 글이다.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해 동아리 학생들이 했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아리 학생들이 조언을 해서 바꿨다면 애초에 초고에는 이 조언의 내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일단 조언이 어느 부분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요? 앞에 초고에 없는 부분이 조언의 내용인 거겠죠. 그러니까 있었던 내용인지 없었던 내용인지를 우선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제안이 실현된다면 4문단 보시면 되죠.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의도적 방치 구역이 안정화되면서 여기도 그대로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요게 지금 이어서 나와요. 안정화되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추가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그 뒤를 보면 또한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이 구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야. 그러면은 얘도 앞에 있었어. 그럼 여기도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앞에 먼저 처음에 추가된 부분은 이 구역의 풍부한 생태계가 주변 숲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숲과 숲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 방치구역이 안정화되면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생태계를 관찰하는 이거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왜 교육의 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들의 조언은 딱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사실 다 읽어볼 필요가 없죠. 너희들은 풀 때는 읽어야죠.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살펴낸 거 보시면 4번에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 확장과 교육의 장으로의 사용에 대한 그쵸?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 확장의 기능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서 왜 교육의 장이 되는지 그 이유 그 사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어 해서 추가해서 다시 글을 작성한 거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기존에 있던 부분과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을 꼭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대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주시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한
하는 게 아니고 문제였는데도 꽤 오래 걸렸죠. 진짜 고생하셨고요. 이제 한 지문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또 세 번째 지문에서 꼭 만납시다.